여러분에게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가물가물한데 왜 첫사랑의 그 사람이 처음 웃던 표정은 몇십 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그저 감성적인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이 질문을 뇌과학과 양자역학이라는 아주 낯선 두 세계를 넘나들며 파헤쳐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 뇌가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순간을 똑같은 무게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상적인 순간들, 예를 들어 어제 점심 메뉴 같은 것들은 해마라는 부위를 거쳐 아주 얕은 흔적만 남긴 채 며칠 안에 사라져 버립니다. 뇌는 매일 쏟아지는 수천 개의 순간들을 전부 붙잡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흘려보내고 아주 소수의 순간만 골라서 깊이 새깁니다. 그렇다면 뇌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소수를 고를까요? 여기서 편도체라는 부위가 다시 등장합니다. 편도체는 단순히 위협을 감지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강렬한 감정, 그러니까 극도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극도의 기쁨과 설렘에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편도체가 강하게 반응하는 순간 뇌는 그 경험에 특별한 화학적 표시를 남깁니다. 바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대량으로 분비되는 겁니다. 첫사랑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손바닥에 땀이 살짝 배고 그 사람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던 그 감각. 그건 단순한 감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 안에서 실제로 화학 물질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도파민은 그 순간을 보상, 즉 아주 가치 있는 경험으로 표시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 수준을 끌어올려서 해마가 그 순간의 세부 사항을 평소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기록하도록 만듭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까요? 여러분의 뇌를 사진을 찍는 카메라라고 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순간을 찍을 때는 카메라가 대충 흐릿하게 셔터를 누릅니다. 하지만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그 순간에는 카메라가 최고 해상도로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셔터를 눌러댑니다. 그 사람의 표정, 그날의 날씨, 배경에 흐르던 노래, 공기의 냄새까지 평소라면 그냥 흘려보냈을 디테일들이 전부 함께 저장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의 기억이 그토록 생생하고 다차원적으로 남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렬한 감정만으로는 왜 그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지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강렬한 순간은 살면서 여러 번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사고를 당할 뻔했을 때도 편도체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며 흐려지는데 유독 첫사랑의 기억만큼은 그 선명함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뇌가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이 사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기억의 재공고화라고 부릅니다. 기억은 처음 저장될 때 한 번 고정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뇌 안에서 다시 불려나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저장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말해, 기억은 서랍 속에 넣어두고 다시는 손대지 않는 사진첩이 아니라 꺼낼 때마다 조금씩 다시 그려지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이 재공고화라는 과정이 첫사랑의 기억에서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사랑은 보통 인생에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입니다. 그 관계가 끝난 뒤에도 비슷한 노래를 듣거나 비슷한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그 기억을 다시 꺼내 봅니다. 그리고 재공고화 이론에 따르면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회로가 다시 활성화되고 강화됩니다.
이건 마치 숲속에 나 있는 오솔길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자주 걸을수록 길은 점점 더 뚜렷하고 단단하게 다져집니다. 첫사랑의 기억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토록 여러 번 다시 걸어간 오솔길이기 때문에 다른 기억들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하게 새겨진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제공고화라는 이 과정은 기억이 단순히 저장되고 재생되는 정적인 파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억은 여러분이 그것을 불러올 때마다 그 순간의 감정 상태와 지금의 이해를 살짝 더씹혀서 다시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별 직후 그 기억을 떠올릴 때는 아픔과 후회의 색이 짙게 더씹혀지고 몇 년이 지난 뒤 조금 더 성숙해진 상태에서 그 기억을 떠올릴 때는 애틋함이나 성장의 의미가 더씹혀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 기억은 여러분이 그것을 꺼내 볼 때마다 조금씩 다른 색을 띠고 다시 저장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물리학자로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양자역학에는 관찰자 효과라는 아주 유명하고도 신비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입자의 세계에서는 어떤 입자가 관찰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능한 상태가 동시에 중첩되어 존재하다가 누군가 그것을 측정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의 확정된 상태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관찰되기 전의 그 입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행위 자체가 그 대상을 바꿔놓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기억의 재공고화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문자 그대로 양자역학이 여러분의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뇌는 양자 세계가 아니라 뉴런과 화학 물질이 작동하는 고전적인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구조, 즉 무언가를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그 대상을 변형시킨다는 그 원리만큼은 두 세계에서 놀랍도록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첫사랑의 기억을 다시 꺼내 볼 때마다 그 기억은 이전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기억을 관찰하는 바로 그 순간 기억은 아주 미묘하게 재구성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첫사랑의 기억을 하나의 확정된 사진이 아니라 여러 가능한 감정적 색채가 동시에 겹쳐 있는 하나의 중첩 상태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움일 수도, 아픔일 수도, 성장의 증거일 수도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다가 여러분이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바로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의 감정 상태에 따라 하나의 특정한 색채로 확정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정된 기억은 다시 저장되고 다음번에 다시 꺼내질 때는 또 다른 가능성들과 함께 중첩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직하고 있는 첫사랑의 기억은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그 순간의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복사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후로 여러분이 그 기억을 몇 번이고 다시 방문하며 그때마다의 감정과 이해를 조금씩 더씹혀서 함께 만들어 온 살아있는 창작물에 더 가깝습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사람 자체보다도 여러분이 그 기억을 붙잡고 함께 걸어온 그 오랜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자신이 그 기억과 함께 조금씩 변해온 과정,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기억이 관찰될 때마다 재구성된다는 재공고화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하필 첫사랑이라는 경험이 다른 강렬한 기억들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자주 우리 뇌에 의해 다시 방문되는지 그 이유를 신경생물학의 언어춘이 언어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첫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뇌에게 특별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최초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어떤 범주에서 처음 겪는 일에 유독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진화적으로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경험은 그것이 위험한지 안전한지, 이로운지 해로운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뇌는 그 정보를 특별히 신경 써서 저장해 두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경험은 이미 첫 번째 경험이라는 참조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처리됩니다. 첫사랑은 바로 이 최초성 효과의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온갖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뇌가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최초성 효과를 도파민의 작동 방식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더 흥미로워집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는 예측 오차 신호에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 도파민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첫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뇌는 그런 강렬한 정서적 보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 경험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예측과 현실 사이의 격차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컸던 겁니다. 이 거대한 예측 오차가 다른 그 어떤 이후의 연애 경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도파민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도 물론 강렬할 수 있지만 뇌는 이미 그런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측 오차의 크기 자체가 처음만큼 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신경학적 요소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뇌의 발달 시기와 첫사랑의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첫사랑은 청소년기나 20대 초반, 그러니까 뇌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에 찾아옵니다. 특히 전전두엽 피질,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뇌 부위는 인간의 뇌 부위 중에서 가장 늦게 성숙합니다. 보통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완전히 발달을 마칩니다. 이 말은 곧 첫사랑을 경험하는 그 시기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브레이크가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편도체가 만들어내는 그 강렬한 감정의 파도를 고스란히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뇌를 가진 성인이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는 마치 튼튼한 방파제가 있는 항구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파도는 여전히 크지만 방파제가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줍니다. 하지만 아직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방파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청소년기의 뇌에서는 그 감정의 파도가 아무런 완충 장치 없이 해안 전체를 그대로 덮쳐버립니다. 그 결과 감정의 강도 자체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그만큼 더 깊고 넓게 기억 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첫사랑의 기억이 그토록 강렬한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특별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경험이 일어난 시점에 여러분의 뇌 자체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주 특수한 발달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뇌라는 하드웨어 자체가 그 순간의 소프트웨어를 유난히 깊게 새기도록 세팅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여기에 감각 기억이라는 또 다른 층을 더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지만 사실 뇌는 하나의 경험을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감각 통로로 나누어 저장합니다. 시각적인 장면은 시각 피질과 연결된 영역에, 소리는 청각 피질과 연결된 영역에, 냄새는 후각과 감정을 동시에 처리하는 아주 오래된 뇌 영역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각의 조각들은 해마를 통해 하나의 통합된 기억으로 엮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냄새라는 감각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후각을 처리하는 뇌 영역은 다른 감각 정보들과 달리 시상이라는 중개소를 거치지 않고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해매, 거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어떤 감각도 갖지 못한 아주 독특한 신경학적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십 년 전에 맡았던 향수 냄새 하나만으로도 그 순간의 감정과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사랑의 기억에는 보통 아주 구체적인 감각의 조각들, 그 사람이 쓰던 향수, 그날의 날씨, 함께 걷던 거리의 소리 같은 것들이 유난히 풍부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 순간의 강렬한 감정이 이 모든 감각 통로를 동시에 그리고 아주 깊게 활성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 그러니까 최초성 효과, 도파민의 예측 오차 반응, 미성숙한 전전두엽 피질, 그리고 감각 기억의 풍부한 결합을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첫사랑의 기억이 그토록 오래 남는 이유는 이 모든 요소들이 우연히 한 시점에 동시에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감정을 가장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시기에 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보상을 처음으로 맛보았고, 그 순간의 모든 감각적 세부 사항이 유난히 강렬하게 함께 새겨졌습니다. 이건 마치 우연히 여러 개의 화학 반응이 동시에 최적의 조건에서 일어나 다시는 똑같이 재현하기 힘든 아주 특별한 결정체를 만들어낸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양자역학의 비유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양자 물리학에는 결맞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 양자 상태가 서로 아주 정교하게 위상을 맞춘 채 함께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결맞음 상태는 아주 깨지기 쉽고 외부 환경과 조금이라도 상호작용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첫사랑의 기억이 형성되던 그 순간을 저는 일종의 신경학적 결맞음 상태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미성숙한 전전두엽, 풍부한 감각 정보라는 여러 요소들이 아주 정교하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동시에 위상을 맞춘 채 함께 작동했던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다른 어떤 순간도 이 정확한 조합을 다시 완벽하게 재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은 다른 어떤 기억과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유일무이한 결정체로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첫사랑의 기억이 그토록 강렬하고 오래 남는지 그 신경학적 이유를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억이 어떻게 변형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 변형이라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기억의 왜곡입니다. 사람들에게 첫사랑 이야기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물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억이 점점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다듬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여러 심리학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관계가 좋게 끝났다면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각색되고, 관계가 아프게 끝났다면 기억은 종종 더 씁쓸하거나 혹은 반대로 더 애틋하게 재구성되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재공고화 과정이 반복되면서 매번 조금씩 현재의 감정과 이해가 과거의 기억 위에 덧입혀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진과 그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흔히 사진처럼 생각합니다. 한번 찍히면 그 순간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고정된다고요. 하지만 실제 기억은 사진보다는 그림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완성하고 손을 뗀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 몇 번이고 다시 붓을 들어 덧칠하는 그림입니다. 처음 그렸던 밑그림의 윤곽은 남아있지만 그 위에 칠해진 색깔과 명암은 그림을 다시 마주할 때마다 그날의 기분과 지금의 시선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간직하고 있는 첫사랑의 기억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이분법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억은 완전히 허구도 아니고 완전히 정확한 기록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순간의 물리적 사실과 그 이후 여러분이 그 기억을 다시 방문할 때마다 함께 엮어온 감정적 서사가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독특한 합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합작품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비추는 아주 정직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지금 어떤 색채를 띠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양자역학의 비유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관찰자 효과와 결맞음이라는 개념은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통찰로 이어집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 무언가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결코 중립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자 세계에서든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든 관찰이라는 행위는 언제나 대상과 상호작용하며 그 상호작용은 필연적으로 대상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객관적이고 관찰자의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순수한 과거란 것은 어쩌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위안을 하나 건네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간직하고 있는 첫사랑의 기억이 그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실제로 어땠는지를 완벽하게 재현한 기록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 기억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아프게 느껴진다면 그건 그 사건 자체가 영원히 고정된 상처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그 기억을 그런 방식으로 다시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은 앞으로 다시 붓을 들 때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평화로운 색으로 다시 칠해질 가능성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가장 깊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특별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만들어낸 강렬한 화학적 각인이었고,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노예가 걸러내지 못한 채 온몸으로 받아들인 첫 경험이었으며, 그 이후로 여러분이 몇 번이고 다시 찾아가 함께 다듬어온 살아있는 그림입니다. 그 기억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파인만의 길과 함께 이 흥미로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오래된 기억 하나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놀라운 현실의 조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